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 3층 내레이션 녹음실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내레이션 녹음실 세팅 방법과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인 프로툴즈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센터 내레이션 녹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문을 열어야겠죠. 내레이션 녹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녹음실 예약을 하고 1층 데스크에서 키를 수령해서 올라오셨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문을 열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는 키를 넣은 다음에 열쇠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래를 향하고 있는 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있는 상태로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짠! 문이 열립니다. 광주센터 내레이션 녹음실은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리뉴얼되어 맥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녹음실 사용하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요. 녹음실 내부에는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 고가의 미디어 장비가 있는 곳인 만큼 혹시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이용자들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되니까요.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쪽은 엔지니어석입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전원을 켜주셔야 하는데요. 1번 스티커가 붙은 이 부분이 메인 전원입니다. 스위치를 올려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마이크 전원은 항상 켜두기 때문에 별도로 손대지 말아주세요. 2번 컴퓨터 전원은 본체 왼쪽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켜집니다. 3번 왼쪽과 오른쪽 스피커 전원을 모두 켜주세요. 앞으로는 메인 전원과 컴퓨터 전원, 스피커 전원만 켜면 모두 켜지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별도의 전원은 손대지 않는 걸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전원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면 마이크와 스피커로 적어놓은 부분이 보입니다. 현재 녹음실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마이크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개별로 마이크 볼륨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적정값은 40입니다. 1번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려면 1번을 누르고 동그란 볼륨 버튼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볼륨이 조절되는데요. 현재 적정값 40으로 맞춰진 그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헤드폰 모양을 누르면 스피커 최종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적정값은 65입니다. 마이크와 마찬가지로 헤드폰 버튼을 누르고 볼록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볼륨이 조절되는데요. 최종 녹음되어서 나오는 사운드 소리도 작아지거나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시고 현재 미디어 센터에서 적정 볼륨을 세팅해 놓은 그대로 별도로 손대지 않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피커 모니터인데요. 스피커 모니터의 용도는 녹음실 문을 닫으면 이쪽 엔지니어석과 녹음 부스 안의 소리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엔지니어석에 있는 사람과 녹음실 안에 있는 사람이 소통이 필요할 때 여기 토크라고 쓰여진 부분을 누르고 이야기를 하면 저 안쪽 녹음 부스와 소리로 연결이 됩니다. 소리 크기는 이 동그란 볼륨 버튼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돌려서 조절하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 이 세 개의 당구장 표시, 세 곳 모두 빨간불이 다 켜져 있어야 정상 작동이 되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컴퓨터의 모니터와 같은 경우에는요. 엔지니어석에 2개, 녹음 부스 안에 1개가 있는데요. 엔지니어석의 모니터는 왼쪽 모니터가 메인 모니터이고 오른쪽 모니터는 복제 모니터입니다. 현재 오른쪽 모니터에 띄워진 화면이 녹음 부스 안의 모니터에 복제되어 보이기 때문에 프로툴즈 프로그램을 오른쪽에 띄워 놓으시면 녹음 부스 안에서도 녹음 상황을 함께 모니터링 할 수가 있으니 편리하겠죠. 그럼 이번엔 녹음 부스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니터 1대와 헤드폰 앰프, 마이크 4개, 헤드폰이 있는데요. 헤드폰 앰프는 녹음 부스 안에서의 헤드셋 소리를 담당하는데 오른쪽 초록색 버튼이 전원입니다. 눌러주시고요. 제일 왼쪽 노브는 총 볼륨입니다. 한 채널당 재 꼽는 곳이 2군데씩 있는데요. 무조건 헤드폰은 오른쪽 구멍 아웃에 꽂아야 합니다.
다른 버튼은 모두 누르지 않음으로 해주시고요. 한 채널당 2개의 노브 중에 오른쪽이 볼륨을 조정하는 곳입니다. 둘 다 무난하게 중앙에 위치시키고 만약 헤드폰 볼륨이 작거나 크다고 느껴지시면 오른쪽 노브만 움직여서 볼륨을 조정해 주세요. 그럼 프로툴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툴은 전문 오디오 편집 및 녹음 소프트웨어로 음악 제작, 사운드 디자인, 음성 녹음, 믹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지만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보기로 해요.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툴즈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툴즈를 실행시키면 대시보드라는 창이 뜹니다. 이 창의 오른쪽 위에 사인인이라는 조그만 로그인 창이 뜨는데 공용 PC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임에 오늘 녹음할 제작물의 제목을 정해서 치시는데 매개 한글 영문을 바꾸는 기능은 캡슐아키입니다. 여기 한영 바꿈 스티커가 붙어진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아랫부분 로케이션이라고 써진 부분을 클릭해서 저장할 위치를 정해 주세요. 우리는 작업 공간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할게요. 새로운 폴더 이름은 자신의 이름으로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파일 타입은 녹음이 되는 오디오 파일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BWF, 즉 웨이브로 지정하세요. 샘플레이트는 진동수를 말하는데 여기 숫자가 커질수록 더 많은 양의 소리가 들어오지만 숫자가 커질수록 메모리 용량이 커지므로 I/O 설정 부분은 48.1kHz로 설정하고 비트 뎁스도 16에서 32비트로 구성할 수 있으나 24비트로 설정합니다. I/O 세팅은 스테레오 믹스로 설정합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프로툴즈 화면이 열립니다. 그럼 프로툴즈의 편집 윈도우 화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윈도우 창에서는 각 오디오 파일들을 잘라내고 오리고 이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자르기, 붙이기, 복사하기,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등인데요. 이 기능들은 다음번 편집 강의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트랙별 뷰의 설정과 인아웃 설정을 하거나 트랙 값에 대한 각각의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소리가 안 나올 때는 여기서 인아웃 설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녹음이나 플레이 버튼이 있는 창에는 라디오나 오디오처럼 되감기, 빨리 감기, 정지,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은 트랙 안에 생성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에 녹음했던 파일이나 지워버린 파일도 다시 트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에디트 모드는 셔플, 스팟, 슬립, 그리드 등의 모드로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요. 설정에 따라 편집의 기능이 바뀝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세 칸이 동시에 설정이 되면서 스마트 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우스를 움직여 마우스 커서의 모양에 따라 편집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리의 파형의 크기를 크게 보거나 작게 보이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른쪽 왼쪽 화살표는 가로의 파장을 키우거나 줄이고 위아래 화살표는 세로의 파장 크기를 조절합니다. 파장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면 화면 아래 이 부분에 더하기 빼기 표시를 눌러 파형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라 편집하기 편하도록 시각적인 파형의 크기만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럼 녹음을 하기 위해서 트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의 트랙, 새로운 트랙을 클릭합니다. 녹음할 트랙은 모노로 선택하고 내레이션을 할 사람의 수만큼, 그러니까 한 명이 녹음할 거면 트랙 숫자를 1로 설정하고 2명이 녹음하면 트랙 수를 2로 설정하고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2를 누르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마이크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하나만 사용할 경우는 오디오 1만 불을 켜고 2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디오 2까지 빨간 불이 들어오게 활성화시킵니다. 녹음을 하지 않은 트랙은 반드시 활성화 버튼을 꺼주세요.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면 스피커와 헤드폰으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만약 마이크 수음이 안 되면 I/O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날로그 1부터 4까지 활성화가 가능하니까 번호에 따라 어떤 마이크로 수음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오디오 1 트랙에서 3번 마이크를 설정하면 3번 마이크의 소리가 수음됩니다.
저는 1번 마이크로 설정하겠습니다. 위쪽 타임라인에서 녹음을 시작할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커서로 지정한 부분부터 녹음 시작이 되니까 위치 확인을 해주시고, 위쪽에 트랜스포트 윈도우 부분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누르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녹음을 시작하는 단축키 숫자 3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이 진행되는 프로툴즈 화면이 녹음실 부스의 모니터로도 똑같이 보여지니까요. 프로툴즈 오디오 트랙이 핑크색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녹음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포트 상단에 레벨 미터의 움직임을 보면 마이크 수음이 잘 되는지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초록색에서 노란색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녹음이 다 됐으면 종료 버튼 네모 모양을 누르거나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녹음이 정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끝났으면 마우스 커서를 녹음한 트랙의 맨 앞으로 옮기고 세모 모양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눌러 소리를 재생시켜 들어봅니다. 녹음된 소리를 지우거나 수정하는 내용은 다음번 편집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고 프로툴즈를 종료하겠습니다. 작업을 마쳤으면 녹음실 들어와서 전원을 켰을 때와 순서를 반대로 꺼주시면 됩니다. 3번 스피커 전원을 2개 다 꺼주시고 2번 컴퓨터를 종료하고 1번 스티커가 붙은 메인 전원을 내려서 꺼주세요. 엔지니어석의 전원을 다 껐으면 녹음 부스 안의 전원도 잊지 말고 꺼주세요. 헤드폰 앰프의 오른쪽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고 사용한 헤드폰은 뽑아서 선을 잘 정리해서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사용한 USB를 그냥 두고 가시거나 개인 물품을 흘리고 가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놓고 가신 물건이 없나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시고 녹음실 부스 안쪽 전등과 바깥 전등을 다 꺼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녹음실 문을 잠글 때는 손잡이를 돌리면서 문을 먼저 닫고 들어올 때처럼 키를 꽂고 왼쪽으로 돌리는 동시에 다른 한 손은 손잡이를 왼쪽으로 당기면서 돌리면 문이 잠깁니다. 키를 살짝 눌러서 돌리면서 키를 빼고 반드시 수령했던 1층 데스크에 반납하고 조심히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